안녕하세요.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의 웨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라우저가 어떻게 화면을 렌더링 하는지 그 과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브라우저 렌더링을 보여주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희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위니브의 프론트엔드 개발 3대장 중에 한 분이신 혜진님께서 너무나 멋진 이미지로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HTML 파싱 돔트리 생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브라우저가 HTML 파일을 렌더링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브라우저에 어떤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주소에 있는 서버가 약속되어 있는 HTML 파일을 우리 브라우저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송받는 HTML 코드는요, 8비트의 데이터 형태로 전송되게 돼요. 이를 전문용어로 바이트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브라우저는 전송받은 이 바이트 데이터를 문자로 일단 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토큰과 비교를 해서 해당 문자가 HTML 코드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토큰이라는 것은요,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HTML의 시작 혹은 종료 태그, 그리고 속성과 속성 값 등 약속된 여러 가지 값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해당 문자가 요거 말이죠. 바이트 코드에서 문자로 해석된 이 해당 문자가 HTML 코드인지 확인하는 일종의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큰을 통해서 문자가 HTML 코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토큰화 한다고 합니다. 이 토큰화 과정을 통해 노드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노드란 것은 돔 트리를 이루는 거대한 구조의 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노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트리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트리가 바로 돔 트리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HTML 구조를 짰다면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다 노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위에 HTML 태그가 있으면 그 안에 헤드와 바디 태그로 크게 구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돔트리도 역시 HTML 안에 헤드와 바디로 크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돔트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링크나 요 이미지 노드에 이렇게 뭔가 다운로드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표시를 넣은 이유는요, 브라우저가 돔트리를 생성할 때 이렇게 링크와 이미지와 같은 태그를 만나게 되면은 해당 태그 안에 명시되어 있는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스크립트 노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일시 정지 마크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돔트리 렌더링 과정에서 이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게 된다면 브라우저는 돔 생성을 중단하고 요 스크립트 태그 안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는 동안 돔트리 생성이 중단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크를 넣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 돔트리 생성이 끝나게 되면 이번에는 CSS를 파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 CSS 파싱 과정은 HTML 파싱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브라우저로부터 전달받은 CSS 파일을 문자로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토큰과 비교를 해서 노드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노드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의 CSS 오브젝트 모델, 즉 CSS 옴 트리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돔 트리와 CSS 옴 트리를 합쳐서 렌더 트리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크게 레이아웃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레이아웃 단계에서는 앞서 만들어진 돔과 계산된 스타일을 따라가면서 요소의 크기나 좌표와 같은 정보를 담은 레이아웃 트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트리인 거죠. 돔 정보와 함께 CSS 옴 트리에 들어있던 이런 CSS 관련 정보를 합친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CSS 속성 중에 디스플레이 논과 같은 속성이 적용된 요소는 이 렌더 트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웹 접근성을 위해서 텍스트를 숨겨야 되는데 이 숨겨야 되는 텍스트에 디스플레이 논과 같은 속성을 적용해 버리면 이렇게 렌더 트리 안에 해당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같은 프로그램들이 디스플레이 논 속성이 적용되는 요소를
인식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접근성을 위해서 요소를 숨겨줄 때는 디스플레이 논과 같은 설정을 써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레이아웃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이번엔 페인트 단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페인트 단계에서는 앞서 만들어진 요 렌더 트리, 이 렌더 트리를 따라서 페인트 기록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페인트 기록에는 요소를 렌더링하는 순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페이지를 여러 개의 레이어로 나눈 다음 그 위에 텍스트, 색, 이미지, 보더, 그림자 등 모든 시각적인 부분을 그리는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페인트 단계였고요. 그리고 페인트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컴포지팅 단계가 실행되게 되는데요. 이 컴포지팅 단계는 우리가 앞서 페인트 단계에서 만들어둔 여러 가지 레이어를 스크린에 픽셀로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누어져 있던 레이어들을 하나로 합성해서 페이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를 컴포지팅 단계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자, 브라우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화면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리플로우와 리페인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CSS를 수정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레이아웃이 변경된다라고 했을 때, 즉 여기 나타나 있는 포지션,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넓이, 높이, 마진과 패딩 값 등등 이러한 CSS 속성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이 변경되게 되면요. 브라우저는 이 렌더 트리를 다시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단계의 바로 다음인 페인트 단계도 이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컴포짓 단계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브라우저에게 있어서 이 레이아웃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바로 리플로우 현상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동시에 실행되지는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브라우저가 화면을 그리는 순서, 이 레이아웃 다음 페인트, 그리고 컴포짓 이런 순서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변경한 CSS 속성이 이 레이아웃 속성과 상관없고 이 페인트 속성과 관련이 있는 CSS 속성을 변경했다면 굳이 앞에 있는 이 레이아웃 단계가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레이아웃 단계를 건너뛰고 페인트, 컴포지트 단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화면을 렌더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CSS 속성 중에 트랜스폼과 오퍼시티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트랜스폼과 오퍼시티는 리플로우와 리페인트 단계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로우, 리페인트 없이도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데요. 그 이유는 이 트랜스폼과 오퍼시티는 우리가 앞서 생성한 요 돔 트리를 변경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로우와 리페인트를 생략하게 되고 브라우저는 굉장히 쾌적하게 화면을 렌더링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트랜스폼 속성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포지션 속성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려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포지션 속성보다는 트랜스폼 속성을 이용해서 구현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브라우저가 어떻게 화면을 렌더링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가 참 예쁘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만약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길 원하신다면 면접 문제로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면접을 앞두고 계신다면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